지난 12일 일본 가고시마현 기모스키에 위치한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에서 소형 로켓인 입실론 6호기가 발사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발사된 입실론 6호기는 발사 후 상승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작사는 로켓의 안전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주 로켓 분야에서 강국이던 일본의 이번 실패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실패가 더욱 충격적인 점은 미국이 우주 로켓 개발에서 일본은 도와주고 한국은 외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난 6월 단 2번 만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었는데요.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받을 민간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선정되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켓 불패 신화가 깨졌습니다. 길이 26m, 무게 95.6톤의 입실론은 대형 로켓인 H2A, H2B 등과 함께 일본 정부가 주력 로켓으로 지정한 기간 로켓입니다. 기간 로켓의 발사 실패는 2003년 11월 H2A 6호기 이후 19년 만에 처음인데요. 지난 2013년 초호기부터 5호기까지 입실론은 모두 발사에 성공했었는데 이번 6호기의 실패는 뼈아픈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실패하지 않는다던 로켓 신화가 무너짐에 따라 일본의 우주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간판격인 기간 로켓 발사의 실패는 로켓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활동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입실론 6호기는 12일 오전 9시 50분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작사의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에서 발사되었는데 발사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イプシロンロケット6号機は午前9時50分に打ち上げられました。しかしその後、安全な飛行が確保できないと判断され、地上から機体を破壊する指令破壊信号を送信したということです。 가고시마현에서 발사된 입실론 6호기가 발사 후 6분 30초 만에 이상이 감지되자 작사가 기체 파괴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령 파괴란 로켓이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상으로의 낙하를 막기 위해 기체를 파괴하고 강제적으로 비행을 중단하는 안전조치입니다. 지상에서 명령을 보내 선형 폭약에 점화하여 기체를 절단, 그 이상의 추진력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에 낙하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입실론 6호의 비행 계획에서는 제2단의 엔진의 연소 종료는 발사로부터 4분 54초 후, 제2단 분리와 제3단의 분리는 6분 30초 후가 되고 있습니다. 로켓의 자세 이상은 이 사이에 판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훈호 이사는 연소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이밍은 향후 조사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실론 로켓의 제3단은 지령 파괴 기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제2단을 분리하기 전에 지령 파괴를 실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체는 제2단에서 분리하는 기체의 낙하 예상 구역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필리핀 동방의 해상 내에 낙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로 입실론 6호기에 탑재했던 위성 8기를 상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소형 위성 레이즈3와 초소형 위성 5기는 작사의 혁신적 위성 기술 실증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레이즈3에 탑재한 민간 기업의 7개의 실증용 기기나 장치와 나고야 대학교, 규슈공업대학, 와세다 대학, 요나고 공업고등전문학교, 미래과학연구소의 초소형 위성은 모두 공모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작사가 IHI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발사를 수탁한 에이더 위성 2기도 탑재하고 있었는데 민간 기업 QPS 연구소가 다수의 위성을 연계해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 별자리 체제를 구축하는 36기 중 첫 2기였습니다. 작사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입실론 6호기와 탑재한 위성의 개발 제조비는 총액 77억 엔으로 민간 기업 위성 개발비는 비공개이지만 입실론 측의 손해와 합계하면 100억 엔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로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 측의 우주 로켓 개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한국과는 개정 협의를 거절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누리호의 성공이 이번 입실론 6호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당시 한미는 공동 성명을 통해 우주협력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비롯 우주 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었는데요. 하지만 한미 양국의 화려한 우주협력은 말뿐이었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참담했었죠. 과기계에 따르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국제무기거래 규정 개정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요. ITAR이란 미국 정부 규정으로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간 인공위성을 한국 우주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로만 만든 위성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한국은 자이로스코프 등 인공위성 핵심 기술을 여전히 미국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우주발사체 기술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ITAR과는 별도로 미국은 그간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에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적성 국가인 러시아가 2003년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을 맺으면서까지 나로호 개발 등 의무로 양으로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은 도와주고 또 다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도와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주정책 전문가인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번역한 고다이 도미후미의 저자 로켓 개발, 그 성공의 조건의 서문에서 일본이 우주 개발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어차피 그냥 놔두어도 우주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 기반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여기에 국제 상황도 일본에 유리했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우주 개발도 박차를 가하게 되자 일본도 우주 개발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의 자력 개발을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술을 협력해주고 통제해 나가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을 세워 로켓 기술을 본격적으로 전수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은 철저히 미국의 우려와 외면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1978년 개발에 성공했던 고체 로켓 백곰은 사거리 200km까지 날아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체되었고 1987년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 통제 기술 체제가 출범하면서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국은 결국 자력 기술로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누리호도 첫 번째 비행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하며 자력으로 우주선을 개발에 성공해 처음 실패를 교훈 삼아 단 2번 만에 성공한 것입니다. 당시 해외 반응을 보면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대한 양자 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해 새로운 민간 및 군사 로켓 발사의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고 BBC는 인기 동영상 섹션에 누리호의 발사를 알렸으며 CNN은 6개의 헤드라인 및 인기 뉴스 섹션에 한국의 자체 개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보도했습니다. 반면 AP통신은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먼 거리의 군사 강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ABC 뉴스는 한국의 로켓 발사 여정은 2013년 나로호를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지난 12년간 자체 우주 로켓 개발에 매진한 같은 기간 미국이 투자한 480억 달러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인 6억 1,600달러의 금액만 투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친 뒤 기술 이전에 대해 입찰 공고를 진행했었는데 입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가 수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지난달 22에서 24일 열린 기술 능력 평가를 거쳤으며 과기정통부는 우주발사체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기술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으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체계 종합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이뤄졌고 심의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능력 점수와 입찰 가격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고 카이를 물리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사체 제작에서 발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민간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스페이스X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주로켓 분야가 쉬운 분야가 아니기에 아무리 잘 다듬어진 기술이라도 100%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5번을 연속 성공했기에 이번 실패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건 기술적 문제는 아니고 부품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튼 우주강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실패하는데 단 2번 만에 성공한 한국 연구진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